예, 전해드린 대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난 밤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했습니다. 11분간의 연설에서 강조한 건 자유와 연대. 뭐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만 좀 예상 바뀐 것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북한의 비읍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이어질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인 김종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 한 11분. 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 이 방송 출연 시간보다도 짧아요. 왜 저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짧은 연설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연설이라기보다는 축사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축하하러 온 축사 같게 느껴지시는 거지. 이 현안에 참여하고 예. 세계적 현안 속에서 본인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뭔가 이런 그 진정성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보기에는 너무 짧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축사라고 봅니다. 너무 짧고 추상적이었다. 사실 15분 정도까지 쓸 수 있었는데 왜 충분히 다 안 썼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22분 했거든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15분 넘겨도 돼요? 아이 그럼요. 그 마이크 끄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고. 15분으로 뭐 대충 얘기는 하지만 보통 넘기곤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은 좀 더 짧게 썼던 것.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현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금융, 에너지, 식량, 인플레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안 보여요. 즉 현안이 빠져 있고 예. 디지털이라든가 어떤 ODA 국제개발 원조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안들은 어디 유네스코 같은데 또는 보건기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협력에 해당되는 거지 당장 갈등이 넘치는 이 불타고 있는 세계의 이 현안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추상적이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또 예상 바뀌었던 건 북한의 북자도 안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단어조차 없었던 거는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얘기 이번에 할 거다. 예. 뭐라고 할까요? 막 이런 거 전망했잖아요. 아니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 안 나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없었나요? 아니 다 그 얘기하러 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한의 북자도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사전 브리핑할 때는 담대한 구상 얘기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도 담대한 구상 얘기는 절대 유엔에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북한 얘기는 하되 담대한 구상 얘기는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담대한 구상에서 담대해 보이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비핵화 대화 초기 단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근데 경제 제재 완화하는 주체가 유엔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유엔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정상 만날 때 제재 완화 얘기했다가 굉장히 그 역풍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이것이 어떤 국제적인 공동의 그 행동의 규범으로 돼 있는데 이 담대한 구상을 거기다 들이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담대한 구상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심하고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이 동아시아 정치의 안보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니까 관심을 촉구하는 얘기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핵무기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 핵에 대한 언급은 있었잖아요. 핵무기. 그런데 그 핵무기라는 게 지금은 우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계속 그 핵무기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핵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지금 공세적 핵전략으로 선회했고 그 흐름에 편승해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핵무기의 문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북한을 이야기한다고 바로 들리지도 않아요. 당연히 북한은 포함되겠지만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고 또 심지어 미국도 그 확장 억제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핵 억제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보편적인 이야기 정도만 좀 추상적으로 건드렸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더 나아가서 전쟁
억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글로벌 공급망도 예. 평화로서 지키는 뭔가 이러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했어야 된다. 그럼 왜 안 했을까요? 외교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서 작성한 연설문일 텐데 왜 안 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담대한 구상 자체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우선은 경제 제재 완화를 얘기하니까 서구 사회가 의심하고 북한은 이미 거부했고, 아. 이런 면에서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정치적으로 그다지 실익이 없다. 아.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은 해봅니다만은 이건 참 기이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례적인 일이죠. 좀 놀라셨단 말씀이에요. 예. 오히려 순방 나가기 전에 뉴욕타임즈하고 윤 대통령이 인터뷰한 거 저는 네. 그 부분이 어제 탁 떠오르던데 네.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 예. 그러니까 즉 북한에게만 너무 외교가 집중돼 있었다,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예. 요 인터뷰 후에 유엔 총회 연설이 이어진 건데 이번에는 이제 무언급.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네. 돼요? 글쎄요, 이 한 친구에게만 집착한다는 영어식 표현은 쉽게 말해서 스토커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차마 스토커라고 표현을 못하고 아마도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풀어서 쓴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스토커란 표현은 안 썼지만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일단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놨으니 유엔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 거기 가서 지난 정부의 그 정책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없고 또 북한 얘기를 막 하게 하자니 집착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북한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준비 과정에서 삭제된 거 아니냐. 총회 연설에서 북한 부분은 아예 삭제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부터 아주 그 매몰차고 모욕적인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좀 상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부가? 그렇죠. 그거 자기가 뺨 맞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언급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더 넓은 어떤 평화의 비전으로 나갔어야죠. 그런저런 이유들이 복합돼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 메시지가 빠진 것 같다라는 분석이세요. 네. 어쨌든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뭐 날짜가 발표는 안 됐는데 확정이 된 것 같고, 네.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아직도. 미정. 예. 아니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유엔 총회가 정상회담할 나라들이 쭉 발표가 됐어요. 근데 한국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핀, 핀란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예. 일단 참 일본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우리 대통령실이 지난 15일에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면 네.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했을 텐데 예. 이렇게까지 일본이 빈정상해할 정도인가요? 그 표현에 일본이 아주 발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중히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에. 예. 그러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엘리트층 내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제2의 한류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 일본 말로 오야분 기질과 일본을 잘 이해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 김건희 여사 인기도 뭐 엄청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뭔가 될 법하고 관심도 있는데 그럼 왜 안 되느냐?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했는데 예. 후에 한국 국민들이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 협력을 했다가 나중에 한국 국민들이 뒤집어 버리면 어떡하냐. 아, 그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외교관들은. 아, 일본의 외교관들이 지금 사석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참 거기서 좀 불쾌한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인정하는데 네. 그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높냐?
그 둘이 합쳐서 지지율 65% 정도. 막상 막하잖아요. 두 대통령. 한 사람의 지지율이 65%래도 그 보통인데 어떻게 된 게 두 지도자 지지율을 합쳐야 70%가 안 나옵니까? 그래?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도 낮으면서. 일본하고 협력을 하고 싶지만 예.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내 정치 눈치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제2의 오부치 선언 다 좋다 이거예요. 예. 그 기시다 총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저 우익들 반한 여론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일본도 지금 이 정상회담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먼저 질러버려요. 흔쾌히 합의했다 이러니까 그냥 예. 일본 국내 정치 여론 생각해가지고 싹 이걸 닫은 거군요. 아니 문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는 각자 국내 정치. 예. 요즘의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 그럽니다. 국내 눈치를 엄청 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정상들이. 그리고 그렇게 예. 잘 됐다가는 두 대통령 총리 지지율 더 떨어지면 그거 어떡하려고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이러는지는 알겠어요. 지금 국내 정치, 일본 국내 정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 그럼 아예 무산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약식 회담, 뭐 풀 어사이드 회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정도는 할까요? 아니면 뭐 정상회담을 마음 틀어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그런데 플러사이드 스탠딩 저 회담 이런 것들은 회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것마저 안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공동 성명도 발표 못 하고 네. 또 현안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도 못하는 회담이고 이미 그런 회담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했습니다. 그저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맞아요. 예, 거기서 30분간 3자 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회담이라고 부르면은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얘기하는 회담과 한국이 얘기하는 회담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논의하고 돌파구를 여는 걸 회담이라고 이해하고 예. 일본은 다 조율이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을 때 양정상이 만나서 하는 걸 회담이라고 봐요. 외교가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달라요? 그 우리는 입구로 보고 일본은 출구로 출구로 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더더욱 만나기가 어려운 게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고 배상 문제. 다 지금 안 됐고 치퍼 동맹 한다 그러지만은 여전히 파이트 리스트 제재하고 있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한일 정상회담 좀 전망해 보자면 풀어사이드 즉 약식 만남 정도는 있을 것 같지만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전망. 큰 의미에 둘 수 없어요. 한미로 가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확정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의제도 확정됐을까요? 저는 이것도 역시 회담이라고 보기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게 물론 어느 정도 현안에 대한 논의는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걸 의제화하기가 굉장히 난처해요. 우선 얻어올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단판 잘 지어가지고 좀 예. 유리하게 얻어올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안 돼요? 네, 지금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어렵다는 게 다름 아니라 지금 정부의 입장이에요. 여기도 역시 미국 국내 정치군요. 그렇죠. 아니 지금 미국의 그 통상본부 USTR이 이미 이 인플레 감축법을 대국민 홍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그 가장 세게 배팅한 게 이 법입니다. 이걸 지금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선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 아니 이미 선거 전략이 돼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 중간 선거 전에 말 바꾸기 어렵다는 게 미국 판단이 아니라 우리 정부 판단이에요. 근데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면 우리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던데. 그 워딩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 보복 조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고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부분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국내 오인이 된 거란 말이죠. 보도되는 과정에서 좀 그러면 약간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래 저도 읽으면서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인데 했어요. 예, 그래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너 한 대 줘 패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저게 진짜 때리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톤을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톤에 따라서 내가 너를
때리고 싶은 상황을 만들지 마. 뭐 이런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저게 때리겠다는 얘기요, 말겠다는 얘기요. 그 근데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때리겠다는 아니라는 의미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네, 말씀이죠. 그거 보복 조치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같은 그럼 보복 우리의 조치는. 입장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예. 그 문제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라고 할지 뻔히 아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려지책으로 내놓은 게 그 통화 스와프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 뭐 하도 합의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뭐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마구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우자 그러는데 시장에선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얘기할 정도로 우리 외환 시장이 불안한 거야? 네, 그런 얘기 나왔죠. 또 이렇게 되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건 아니라고 이젠 그랬죠. 또 다른 이야기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통화사업은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실무선에서 네. 마쿠에서 해야 될 얘기지 정상회담 간에 하면은 그럼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네. 교수님 이번에 제일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네. 의제에 우리는 올리고자 할 것 같긴 한데 결국 못 올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올리긴 올리는데 결실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우려를 표명하고 잘 살펴보겠다 정도의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로 올라간다는 그 정도 것은 조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보실장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듣고 온 얘기 네. 잘 살펴보겠다. 네, 네. 한국의 입장을 잘 경청하고 고려해보겠다. 이 정도 얘기는 듣겠죠. 그 정도. 예, 듣고 그 정도는 오는 있을 것으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헬기 사고 얘기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착륙하는 헬기가 나무에 걸려서 뭐 꼬리가 훼손됐다. 네. 다만 대통령은 타고 있지 않았다. 요거요. 네. 요거 뭐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그 용산 이전하고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전에 경호처 101단 경비단이 실탄 6발 잊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못 믿겠다고. 근데 이번에 항공 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아무래도 그 근무자들의 스트레스가 옮기고 하면서부터 그 염려되는 수준이 아니냐. 등등등을 비롯해서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관리의 말씀이시죠? 문제가 정상화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